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남아시아에 소름 끼치는 숲. 동남아 어느 나라를 다녀왔다. 풍부한 자연 속의 숲을 한가로이 산책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무서운 체험을 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사실 그 숲에는 뱀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다. 내가 체험한 건 뱀과는 관계없는 일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GPS를 믿고 다소 무리하면서도 조금 깊은 숲까지 들어갔었다. 낮이었는데도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기분 나쁜 곳에 서 있었다. 이전까지 들리던 새나벌레의 울음소리도 어느덧 뚝 그치고 주변은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러는 와중 갑작스레 저 멀리 앞에서 탁탁하고 나무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울려 퍼지기는 했지만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다. 아마도 뭐가 나무에 부딪히기라도 한 거겠지. 그런데 잠시 뒤 그 소리가 들린 것과는 반대편인 뒤쪽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린가 생각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오른편 저 멀리에서도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부터는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번에는 왼편 저 멀리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의해 주의를 포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패닉에 빠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일정한 텀을 두고 무언가 신호라도 주고받는 양 탁탁하고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곳에서 2번 연속 들리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다른 장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쩐지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종교적 의식 같은 건가 생각하고 있자니 그 고리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싸듯 소리가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완전히 포위되어 완전히 나를 목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권과 휴대폰만 가방에서 꺼내 가방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을 기었다. 기어서라도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었다. 뱀 같은 것과 마주칠 위험도 높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다. 기어서 움직이면서 계속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도중 포위해 오는 소리 중 한 곳을 바로 곁에서 지나쳤다. 탁탁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나무를 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아마 나무를 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친다면 어디서 그러고 있는지 금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누가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용히 엎드린 채 소리가 멀어져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달려 도망쳐 돌아왔다. 가방을 버리고 온 건 아쉬운 일이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둘러싸였겠지. 완전히 가운데에 몰릴 때까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니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돌이켜보면 숲에 막 들어섰을 때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걸 밟아 화를 내며 발로 나무를 차서 털어냈었다. 그때 큰 소리를 냈던 게 혹시 무서운 무언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을까. 2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봉제 인형. 나는 남편과 어린 딸을 키우며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 사정상 남편은 언제나 밤 늦게서야 돌아와서 나와 딸은 보통 먼저 잠에 들곤 했습니다. 방에는 딸이 태어나기 전 남편과 둘이서 잔뜩 사온 봉제 인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그 인형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무섭더라며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제 인형의 얼굴이 무서운 것이냐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뿐입니다. 익숙해지게 하려고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만 딸은 계속 무서워해서 결국 인형은 전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가
오늘은 일찍 왔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 들렸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도 나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지? 돌아온 것은 분명 남편일 텐데. 집에 들어온 것은 남편일 텐데. 어째서 무서운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소리가 평소 들려오던 남편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기분 나빠, 오지마. 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가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기에 몸은 움직였고 눈을 뜬다면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심할 정도의 감정이었지만 본능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꽉 감은 채 공포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의 두근거림도 가라앉아 어느새 평범히 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침에 오늘은 집에 못 온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냥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괜찮은가 싶어 나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습니다. 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쪽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버렸던 봉제 인형들이 방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빗소리.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린 목표로 했던 심령 장소인 터널 앞에서 잠시 차를 대었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기분 나쁘다.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우리는 잠시 멈췄다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기에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유원지에서 탈 것을 앞에 둔 아이처럼 눈을 빛내고 있다.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지만 다른 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터널 반대편으로 나와버렸다. 터널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한 번 더 가보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모두가 찬성했다. 나는 차를 터널 구석에서 유턴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 한가있게 몇 번 왕복해 보기로 했다. 비가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다. 서너 번 정도 왕복했을까?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기에 질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의 친구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자고 말했던 녀석은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다. 왜 그래? 뭐라도 봤어? 라고 물었지만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는 말뿐이었다. 비는 더욱 심해져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해.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나와 쉴 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던 것은 국도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였다. 여름인데도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도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이제 괜찮냐?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괴음 같은 게 들렸나? 그렇지만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못 들었냐며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심야이다 보니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우리 쪽을 바라본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렸다는 거요? 제대로 좀 말해봐.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 뒤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